일단 기말고사도 중간고사로 마찬가지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리눅스 명령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리눅스 명령어를 알아야만 이게 바로 이걸 가지고 도커를 인스톨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도커와 관련된 명령어들을 쭉 또 알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결국은 도커를 지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쿠버네틱스, K8s라는 영역까지는 넘어오셔야 됩니다. K8s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역은 무조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쿠버네틱스는 크게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분이 되고요. 실제 비즈니스가 뜨는 서비스가 수행되는 것은 팟이라고 하는 단위로 뜨는데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워커 노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팟이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워커 노드의 컴포넌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환에 정확히 다 있으니까요. 특별히 마스터 노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etcd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리눅스 명령어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리눅스 명령어 들어가면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체인지 모드 같은 명령을 써서 퍼미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퍼미션. 이제 640 하면 바로바로 나오죠. 네. 이 RWO에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된다고요? 유저, 그룹, 어더스, RWX 이 부분을 반드시 숫자와 십진법과 표기법을 다 왔다 갔다 하실 수를 자유롭게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리눅스 명령어를 하면서 2학기 때 이제 네트워크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IP 버전 4 기준으로 이 네트워크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리눅스에서 나의 IP가 뭐다라고를 찾는 IP를 찾는 명령어가 뭡니까? 이게 바로 if config죠. if config. 네. IP config가 아니고 if config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IP 주소를 확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IP 버전 4 기준으로 사설 IP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죠. 공인 IP야 당연히 쓰면 되는 거고 IP 주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우리 IP를 알려주기 싫을 때 사설 IP를 쓰죠. 요거 역시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로 나눠지고 A 클래스는 10번 대역부터 시작하고 B 클래스가 중요하죠. 서버 베이스 컴퓨팅 SBC나 VDR을 쓸 때 이 B 클래스를 사설 IP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뭘로 시작해요? 172, 16부터 시작하는 거죠. C 클래스는 다 아시겠지만 192, 168로 시작하는 거고요. 172, 16이 B 클래스의 사설 IP 대역이다라는 거를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에 하나 더 나아가서 끝에도 알고 있어야 돼요. 172, 16 땡땡부터 어디까지예요? 172, 31.256까지예요. 30일까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클래스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눅스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여러 번 반복했던 게 있어요. 리눅스 나오면 시스로그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시스로그 구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중에서 시스로그 중에 알랏의 레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얼랏이라는 게 있죠. 얼랏. 이거 어떤 때 쓴다고 그랬어요? DB 락이 걸리거나 행이 걸렸을 때 얼랏으로 뜬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스로그는 반드시 기말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필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레벨 단위로 어떤 순서대로 더 크리티컬한지 요거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리눅스 명령어 중에서 이제 도커로 넘어가는데 도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도커에서 이거를 오딧하고 싶다. 오딧하고 그러면 오딧 대문을 띄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세요?
수두 apt get하고 인스톨 하면서 뭐를 쳐줘야 돼요? 오디트할 수 있는 데모를 띄우겠다. 오디트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 apt 오디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가 리눅스에서 발견된 엄청난 지금 홀을 이 CV 코드 2024로 나온 게 있죠. 바로 2048로 나온 뭐예요? 압축을 할 때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 거죠. 내가 탈이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압축하여 저장을 하려고 한다. 백업을 하려고 한다. 그때 옵션이 뭐예요? RVF죠. 탈을 RVF. 예를 들어 뭐 그걸 백업.점 타르 이런 뭐예요? 이 백업.점 타르로 압축하여라는 거잖아요. 네, 옵션 RVF 이런 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도커 부분은 중간고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도커 컴포즈 파일이라고 하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도커 컴파일러 어떻게 떨어져요? 야물 파일로 떨어지죠. 도커.야물 이제 y 그냥 ml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a까지 붙여도 똑같습니다. 제이슨에서 발생된 부분인 거고요. 제이슨과 100% 호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야물로 뭐예요? 이제 소프트웨어로 인프라를 구성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랬어요? IAC라고 그랬죠. 인프라 애저 코드. 그때 쓰이는 게 뭐다? 야물 파일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도커 컴포즈의 야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커 컴포즈. 여기서 또 관련된 게 여러분들 뭐 있었어요? 소유권과 관련된 명령 혹시 기억나세요? ETC 밑에 예를 들어 도커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소유권 퍼미션을 확인할 때 퍼센트 연산으로도 요 명령어로도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이 나시나요? 스텝 마이너스 C 하시고 마이너스 퍼센트 U 그 다음에 퍼센트 대문자치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1학기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도커를 설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리눅스 배포판이 있지만 자동으로 리눅스 배포판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도커는 기본적으로 주문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수두하고 어떻게 되고요? wget이라는 거죠. wget 주제로 이렇게 한번 시연하면 되는 건데 핵심이 뭐예요? wget으로 리눅스의 자동, 이게 어떤 리눅스 배포판인지를 기본적으로 알아간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커와 관련된 데몬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ETC 밑에 도커 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데몬.점 무슨 파일? 제이슨 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말했던 제이슨 야물과 100% 호환되는 ETC 밑에 도커와 데몬.json 파일. 근데 이 파일이 뭐 때문에 중요한 거냐? 중요한 4개 변수를 다 가지고 있다. 어디에서? 도커에서. 그래서 이건 절대 경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ETC 밑에 도커 밑에 데몬.json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도커 부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도커 런 아키텍처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커가 예를 들어 백그라운드로 진행이 되는데 컨테이너는 종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명령어로 도커 런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옵션이 -i, -t, -t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i, -t, -t 세 개는 꼭 얘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엔지니어 시점 예를 들어 테스트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컨테이너가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또 하나 예를 들어 도커와 관련된 데몬을 확인하고자 할 때 명령 어떻게 써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도커 이벤트라는 명령을 쓴다. S가 붙어야 됩니다. 이벤트 또는 도커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시스템이 들어가죠. 근데 이벤트에 S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뭐 간단한 거지만 리눅스 때 VI 편집기도 좀 아셔야 돼요. VI 편집기. 예를 들면 VI 편집기에서 커서 위치에서 그 글자 하나를 예를 들어 삭제한다. 그때가 뭐예요? 단축키가 X 하면 삭제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정도는 이제는 충분히 아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리눅스 명령어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내가 텔넷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HTTPS 서버의 포트로 텔넷으로 바꾸자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텔넷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그게 IP가 192.168.118이면 HTTPS는 기본적으로 웰런 포트가 몇 번입니까? 443번이죠. 그러면 443 이렇게 붙는 거죠. 텔넷 그거에 대한 IP 포트가 나오는데 이게 땡땡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텔넷으로 붙을 때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도커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커의 소유권 설정하는 부분 마이너스 C하고 마이너스 U와 마이너스 G로 소유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ETC 밑에 도커 부분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오딧 관점으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어디가 있었어요? ETC 밑에 오딧 밑에 뭐가 있어요? audit.rules가 있죠. 요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VI로 이거를 열는데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옵션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W가 들어가고요. 기억나시죠? 유저 밑에 빈 밑에 도커를 체크하는데 거기에 옵션이 뭐가 들어간다? 마이너스 K가 들어간다. 오딧 할 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W, 마이너스 K가 들어간다. 근데 뭐 어디에 있다? 절대 공로가 ETC 밑에 audit.rules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커로 넘어오기 전에 리눅스의 가상화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전가상화만 이런 타입1, 타입2 얘기하면서 단가상화가 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젠은 뭐다? 단가상화라는 거야. 전가상화가 아니라 반가상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상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운영체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학기 때도 너무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던 도커 파일 요거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 뭐 프롬부터 포트 번호가 나갈 때는 뭘 쓴다고요? 익스포즈 같은 거 꼭 기억해야 되고요. 도커 파일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이미지 생성 정렬 기술 언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DSL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도커 이미지 설정 파일이다 라고 하면 도커 파일이다 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했던 게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데브옵스와 데브셉옵스가 있었죠. 어떤 관점이라고요?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반드시 조직, 팀의 관점이다. 우리 팀은 운영도 하고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한다. 개인이 아니고요. 팀이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한다.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한 팀 내에서 개발도 하고 운영도 하고 보안도 한다. 개인이 아니라 팀의 조직의 입장이다. 데브옵스와 데브셉옵스 구별하실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도커 하다가 끝났는데 도커는 여러분들이 이 오딧 관점 되는 거를 반드시 3개의 파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다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도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ETC 밑에 도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었죠? USR 밑에 빈 밑에 그 다음에 도커, 요 세 가지에 대한 오딧과 관련된 도커 오딧과 관련된 세 가지는 절대 경로와 함께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도커를 가지고 도커 최적화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시스로그를 잡을 수 있잖아요. 시스로그 옵션 해갖고 기억나시죠? 로그 디바이스는 그때 요 시스로그를 대체할 수 있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플루엔트-D,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여러분 다 들어보셨던 AWS 로그,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로그와 똑같은 저널D라는 게 있었죠. 플루엔트-D, AWS 로그, 그 다음에 저널D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리눅스, 유닉스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라고 하는 거, DNS 서버라는 게 뭐예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인터넷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 원조는 어디에 있어요? etc 밑에 호스트 파일에 있죠. 호스트 S가 붙어야 됩니다. IP 주소와 URL을 매핑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IP는 이 URL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URL 먼저 나오고 주소, etc 밑에 호스트, 퍼미션도 중요하지만 이게 DNS 서버의 원조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커에서 도커 네트워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커 네트워크 전체를 삭제하고자 한다 그럴 때 어떤 거를 쓴다고 했죠? 도커 네트워크하고 뭐가 들어가요? 브라운 하면 도커를 가지고 있는 전체 네트워크를 지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브옵스, 데브섹옵스와 또 관련돼서 우리가 또 중요했던 게 CI/CD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CI/CD. 그 다음에 이 CI/CD와 관련된 솔루션들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 메이븐이라든지 지라라든지 젠킨슨이라든지 이런 것들 CI/CD 파이프라인의 CI/CD 파이프라인 개념이랑 CI/CD 솔루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리눅스에서 예를 들면 제가 조금 어렵다고 이런 거 파이프라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쓴다고 할 때 중요하다고 한 게 있습니다. 네트워크 그 포트를 알아보는 넷스테이트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뭐를 한다고 했어요? 취약한 21번 FTP 포트를 쓰고 있는지 보려고 하면 21을 스트링으로 놓고 뭘 쓴다고요? find str 넷스테이트 -am하고 find str 20은 뭐야? 21이라고 하는 걸 스트링을 받아갖고 21번 포트를 쓰는 게 있는지 요 명령을 받아서 여기서 찾는 거죠. 이런 거를 계속해서 쓰는 거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공부를 좀 이쪽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이쪽 로그와 관련된 부분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로 많이 쓰이는 엘라스틱 서치, ELK라고 그랬죠. 엘라스틱 서치, 로그 스태시, 키바나 세 개를 ELK라고 하는 거예요. 엘라스틱 서치, 로그 스태시, 키바나 이거를 ELK를 한다. 이 로그 나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도커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로그스하고 어떻게 한다? 로그를 스트림으로 확인할 때 어떤 옵션을 쓴다고요? -F 옵션을 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커 컴포즈 같은 경우에 이게 스테이블 버전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조금 더 발전돼 있었는데 교환에서는 1.28.4가 가장 스테이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때 가장 오답률이 좀 많았었던 시그널링, 이거 인터럽트와 관련된 시그널링, 시그널 이름과 번호를 확인하는 명령어가 뭐냐면 kill -l이었습니다. kill -l.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 때 좀 오답률이 높았던 게 우분투 리눅스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클리핑 레벨이라고 그랬죠. 클리핑 레벨. 클리핑 레벨. 예를 들면 뭐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패스워드를 5번 틀리면 10분 동안 그 아이디에 대해서 락킹 잠궈라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실제 설정하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그랬죠? 어디 밑에? etc 밑에 어디다? pam.d 밑에 common.os라는 파일, common.os라는 파일에 요거를 설정한다라는 거죠. 이걸 클리핑 레벨이라 하고
너의 패스워드가 5번 틀리면 그 아이디에 대해서 10분간 마킹을 걸겠다. 이런 거를 클리핑 레벨이라고 하고, 우분투에서는 이 경로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커런 아키텍처는 매우 중요하니까 다 공부를 하고 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도커런 아키텍처에서 컨테이너를 자동 제거하겠다라고 하면 옵션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RL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커와 관련돼서, 도커는 루트 권한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매번 수두를 써야 되잖아요. 이 수두 쓰는 게 귀찮아. 그러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수두 유저 모드라는 걸로 쓰고, 그때 옵션이 뭐였어요? -H를 쓰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커 유저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도커가 실행될 때 계속 수두를 쓰는 게 아니라, 수두를 쓰지 않아도 도커를 그냥 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